2010년 이후 급발진으로 신고된 자동차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전문가들과 민간인 피해단체 대표 등 민간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자동차 업체를 비호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민간 합동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급발진 신고는 2010년과 지난해 접수된 건수만 62건에 이릅니다. 뭐 지금까지 뭐 간간히 보면 이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나면 제조사에는 우리 책임 없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조작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공식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운전자가 이를 증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비전문가가.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운전자가 다 뒤집어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좀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예. 그 이번 조사가 시작된 배경에는 뭐니 해도 그 최근에 있었죠. 그 화면으로 공개됐던 대구의 YF 소나타 네. 승용차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운전자의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차량 내부에 그 영상이 공개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구 그 YF 소나타의 경우에는 60대 운전자가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 화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운전자가 차가 왜 이러지? 차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 통제 불능이다라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육성으로 담겨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거 봐라. 이게 자동차의 문제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따르면서 이번에 정부가 민간 합동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민간 합동이라고 할 때 그 민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정부가 그동안 두 번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과 2011년 두 번 했었는데 그때는 정부 자체의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에는 그 전문가,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고요. 조금 더 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가 그 연락처를 그 동아일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닷컴에 참고해 보시면 그 참여하실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누구든지 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 이제 급발진 사고가 이제 뭐 국내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이런 정보가 같이 조사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2009년 미국에서 있었던 그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입니다. 이때도 왜 화제가 됐었냐면요. 그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렉서스 승용차였습니다. 이 달리고 있었는데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911, 우리로 치면 119죠. 그 전화를 해서 다급하게 차가 통제가 되질 않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고 한 20여 분간 이게 경찰이 뭐 추적하는 과정까지 고스란히 녹음이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나사가 나서서 원인 조사를 했지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사실은 그때도 그 운전사가 다 사망한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그 제조사 쪽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토요타였죠. 리콜을 그때 했었나요? 리콜은 네. 그 전기장치의 그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리콜은 아니었고요. 네. 이 가속 페달의 위치, 모양, 내지는 그 배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리콜을 했던 것이지 급발진의 원인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리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급발진 사고라는 게 이제 뭐 부지불식간에 이제 일어나는데, 네. 이제 자, 이런 사고가 나면 이렇게 대응하시오라고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대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뭐 이게 우리가 처음 자동차 조작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상정을 해서 대비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팁이? 예,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오른쪽 다리로만 이용하게 돼 있는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일단 어렵겠지만 당황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운전자 실수라는 걸로 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른 뭐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을 구분을 못해서 당황해서 밟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급발진이라는 게 내가 제어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 미숙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방어운전, 그러니까 네. 급발진이 정말 있었다고 예. 가정을 한다면 예. 방어운전이 중요한데요.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지나가는 행인을 보호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 있는 차에 측면을 들이받는다든가 하는 예. 그 최소한의 그 방어운전하는 속도를 습관, 늦춰야 된다. 그렇게 늦춰야 해서. 되는데 이 예.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도 갑자기 채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예.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하여튼 급발진 사고가 이제 뭐 이게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이게 정부가 마침 그 뭐 합동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원인 규명이 되고 그 운전자들이 뭐 억울하게 좀 피해를 입지 않는 좀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